바이마르 헌법 54조에 의하면은 53조는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54조에는 본질, 의원 내각제의 본질은 반드시 내각은 국회의 신임을 얻어야 돼. 아까도 그랬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는 거야. 의원 내각제는. 그러니까 이 내각은 국회의원들의 신임을 얻어야 돼. 그럼 봐봐. 자, 내가 우리 백인영이가 수상이라고 그래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인영이는 여러분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인영 씨를 싫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불신임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봐봐. 여러분들은 이 백인영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불신임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수상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장지현 씨를 수상으로 선출하면서 이 사람을 불신임하면은 문제가 없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불신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상은 또 뽑지도 못해. 왜 그러냐면은 군소정당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대정당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은, 야, 우리 이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선출하자. 이게 가능하겠지만은, 수많은 군소정당이 난립되면은 그 정당들이 서로 연립을 해가지고, 그렇지? 연립을 해가지고 하나의 수상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면서 무조건 쫓아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수상을 불신임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차기 수상을 자기들이 국회에서 선출하지 못할 상황에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됐어. 그래서 현재의 본 기본법에서는 von sollte nicht Weimar werden. 본은 결코 바이마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신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백인영 씨를 불신임하려면은 다른 수상을 뽑는 방식에 의해서 이 사람을 불신임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다른 수상을 뽑지 않고 그냥 불신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을 조건을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직 수상을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백인영 씨가 갑자기 출근해 왔더니 다른 사람이 수상으로 뽑혀버렸네? 그럼 이 사람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건설적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과거 바이마르 시대 때는 의회에서 다수를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해서 수상을 선출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불신임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이요 파괴적이다, 이렇게 부르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수상을 뽑는 방식에 의해서 현직 수상을 퇴임시키게 하는 것은 긍정적이요 건설적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건설적 불신임 제도, Constructivus Mistrales Votum,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험에 항상 나 이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헌법 시험 보면은 다음 중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탄생되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과거 바이마르 시대 때는 부정적, 파괴적 안 써도 건설적의 밑줄 쫙 쳐두시고, 건설적의 밑줄을 쭉 쳐두고 긍정적 불신임, 긍정적 불신임. 그러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에는 부정적, 파괴적 불신임. 바이마르는 부정적, 파괴적. 현재의 본 기본법에서는 긍정적, 건설적. 파괴적의 반대가 건설적이지, 부정적의 반대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모됐죠. 그러니까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헬무트 슈미트 수상은 과거 이 불신임 제도에 의해서 퇴출을 당한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FDP, 자유민주당하고 SPD, 사회민주당이 연립해서 하나의 정권을 창출했고, 그 당시 수상이
우리 한성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DP가 SPD를 버리고 최대우라고 하는 기독교 유니온하고 연립을 해버린 바람에 다수당이 최대우하고 FDP가 다수가 됐고 이 다수파의 당수인 헬무트 콜이 수상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콜 수상이 선출되는 방식에 의해서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강제로 퇴임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콜 수상에 의해서 나중에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되지, 바로 그 컨스트럭티버스 미스트라우스 보트에 의해서 그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뭡니까? 강제로 퇴임을 당하게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시면은 1343페이지, 45페이지, 1349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직 수상의 해임 및 차기 수상의 임명, 그 내용이 쭉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정사를 보면은 1355페이지를 보시면은 1972년도에 수상 불신임이 있었는데, 이때는 가부 동수, 특히 여러분들이 247표만을 획득함으로써 절대다수의 과반수 득표인 249표에서 2표가 미달해가지고 브란트 수상에 대한 수상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이렇게 독일 헌정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도에 수상 불신임이 있었는데 한번 부결됐지. 그 다음에 1982년 브란트 수상이 이끄는 사회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자유민주당, FDP라고 그랬지. 최대우, 최S와 연립해서 1982년 10월 1일 건설적 불신임에 의해서 콜을 차기 수상으로 선출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수상이었던 슈미트는 수상직을 강제 퇴임 당하였다. 거기에 쭉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982년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1900 몇 년도에 본기본법이 탄생됐지? 1949년도에 본기본법이 탄생됐죠. 그런데 이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1982년도에 한번 실행이 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야, 이거 건설적 불신임 제도는 우리가 1949년 5월 23일 독일 본기본법 서독연방헌법에 규정을 해놨지만은 이 헌법 조문은 한 번도 그것이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되었구나. 이 조문은 필요 없는 조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독일에서. 그런데 1982년도에 딱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나 버린 것이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1982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무트 콜, 그 다음에 헬무트 슈미트. 거기에 쭉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364페이지를 보시면은 신임 지휘권,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김윤선 씨가 수상입니다. 1364페이지. 수상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이야. 이쪽이 좀 적지. 얘기가 많고. 그래서 얘기가 지금 다습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상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연립했던 정당들 간에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장 정책 연합을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그 좌파 쪽하고 좀 가까워, 우리 민주당이? 그래 안 그래? 좀 그래요? 뭐 좌파라고 해봐 이제. 또 새누리당은 우리가 우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국민당은
한 중간쯤 된다 그러봐. 중간. 그러면은 이제 좌파하고 중도인 국민당이 연립해서 하나의 내각을 구성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일치된 정치적인 견해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야, 우리 5월 6일 날 놀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5월 5일 날 누구나 우리? 우리가 수업해. 수업해. 5월 5일 날. 헌법 수업합니다. 네. 그런데 5월 5일 날 놓으면은 5월 6일 날 놓으면은 그냥 연거푸 4일을 놀게 되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월 6일 날을 공휴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한단 말이지. 될 것 같아. 그러면 5월 5일, 6일, 7일, 8일, 4일을 연거푸 놀게 되지. 그러면은 그 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돈을 좀 많이 좀 써달라 이가 놀면서. 어린이 대공도 좀 가고. 어린이 대공원 가? 여러분들 어린이 대공원 갈 일 없겠구나. 뭐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말이지. 좀 놀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연휴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떠올랐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떠오른 줄 알아? 한 달 전부터 우리 5월 6일 날 놀자 그러면은 다 외국 여행 가버리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 외국 여행 가버리면. 외국 나가서 돈 써버리니까. 우리 한국에서 돈 써야지. 그래서 갑자기 며칠 전에 5월 6일 날 딱 놀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외국 나가야겠는데 딱 하니까 벌써 이미 외국 나가는 것은 다 매진이야. 지금 없어. 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없이 어린이 대공원밖에 못 가. 아니면 나하고 낚시 가 그냥. 여러분들 나 낚시 따라온다면 내가 그날 휴가 갈게. 열받게. 아니면 수업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 노는 날로 이렇게. 내가 무슨 말 하다 그랬지? 내가 말하려고 했던 취지가 뭐였지 아까? 무슨 말 하다 그랬지? 말해봐, 뭘 뭐였지? 의원내각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다수파. 그래. 그거지.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좋아하겠지. 노동자 편이니까. 노는 게 좋잖아. 그렇지?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 사람들은 이제 기업자 쪽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기업자 쪽에서는 이래야지 그날 놓으면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새누리당하고 그 국민당이 연립했다면은 우리는 그 노는 거를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쪽에서는 노는 거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독일 바이마르 시대 때 연립이 붕괴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이 사회민주당 계열에서는 찬성이지. 그렇지? 그런데 우파 쪽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은 그 기업가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당연히 반대하지. 또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 그러면은 이 노동자 쪽을 이해하는 그런 정당에서는 찬성하지만은 기업가 쪽을 찬성하는 정당에서는 반대하지. 그러니까 서로 연립을 했다가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연립하지 못하겠다. 깨버리자. 그렇게 해서 분기가 된단 말이지. 예? 그래 같이 연립을 했더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오케이인데 또 다른 것은 서로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연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 위기가 주로 무슨 위기? 코발리지온 스퀴즈 그래가지고 연립 위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바와 같이 1982년 FDP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지. 그 정당이 SPD하고 연립을 했다가 그 최대우하고 다시 연립 상대를 바꿔버리니까 헬무트 슈미트 주당이
쫓겨나게 돼버렸던 것이지.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같은 연립정당 내에서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이것이 서로 뭡니까? 그 연립이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나는 수상한 나는 이제 뭘 하냐면은, 야, 너희들 나를 신임하겠어? 이걸 이제 따지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면은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겠다. 자, 봐봐. 국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가 있지.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국회만이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수상의 헌법상의 지위가 약하지. 언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처럼. 그런데 이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뭔 절대 니스트 바이마르 베르든, 뭐는 결코 바이마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상의 헌법상의 지위를 강화시켰다고 그랬지. 그래서 수상한테 무슨 권한을 줬냐면은 신임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을 줬어. 신임. 나를 믿어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종 청구권이라고도 말한다. 복종.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 불신임하겠어? 내가 지를 내. 복종을 요구한단 말이지. 복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야. 겁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는 나를 불신임할 수가 있고 나는 국회를 신임 질의해가지고 그 신임 질의에서 거부한 다음에 나는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겠다는 것이. 국회 해산되면 무서워 안 무서워? 국회의원들도 쫄지. 그렇지?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래 한번 붙어볼까? 그래가지고 수상은 신임 질의를 하지, 복종 청구권 행사하지. 그러면 그 국회에서는 나 너희 수상한테 신임해 줄 수가 없어. 다른 수상을 수상으로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뽑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 나한테 복종해야 돼? 안 복종해야 돼? 나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뽑아야 되잖아. 에? 예를 들어서 이름 뭐지? 김규민. 지금 김배희 교수님이 수상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해. 나를 신임하지 않겠어? 신임하지 않겠어? 국회 해산시키요? 그럼 여러분들 쫄지? 쫄아 안 쫄아?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신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도 화가 났어. 야, 그래. 수상 쫓아내는 방법이 누구 있어?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뽑아버리면 되지. 김규민이를 수상으로 선출해버리면 나는 쫓겨나버리지.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해산할 수 있어 없어? 해산 못하고 쫓겨나버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임 질의를 함으로써 나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나를 불신임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불신임할 수 있는 미스트라운스 버튼, 컨스트럭티버스 미스트라운스 버튼, 건설적 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을 협박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 그 전 단계로서 신임 질의, 즉 복종 청구권을 행사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무슨 평등? 무기 평등의 원칙, 와펜글라이하이츠 프린집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불신임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지? 국회산 또는 페어 트라운스프라게 신임 질의란 말이지. 여러분들도 무기 하나 가지고 있고 나도 무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기 평등 원칙 칼싸움을 하는 것이지. 바이마르 시대 때는 수상이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회에서 불신임해버린 거야. 그럼 난 쫓겨나버려. 그런데 차기 수상이 있어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바이마르 헌법 53조에 의해서 수상 임명하지. 그럼 또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사이가 나쁘면은 또 수상을 불신임해버려. 그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1926년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전직 육군 사령관 출신이거든. 열받아갖고 수상을 국회에서 불신임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임명해. 오늘 백인영이가 불신임 당해서 수상 모가지 떨어졌는데 내가 또 임명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수상이니까 대통령 국법상행위는 반드시 수상의 부서가 있어야 되지. 딱 부서 받아가지고 너희들 해산시켜버린 거야. 그런 때가 있어서 독일에서. 국회 해산돼버린 거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가 돼? 국회 위기,
정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위기, 정보 위기는 바이마르 시대 때의 국회 위기, 국회 위기는 정보 위기를 낳았고, 정보 위기는 결국 무슨 위기로 됐겠어요?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우리 수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보다 야장우 사령을 김배기 교수님과 이렇게 시기한 사람을 뽑자. 하일 히틀러.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등장이 된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군인도 아닌 사람이 군복 입고 다니고 행군하고 여러분들한테 김배기 교수님 하면서 사람만 탁 한번 해봐. 하일 교수님 해봐. 탁 하면 내가 이러지. 이게 원래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황제하고 그 시민들의 인사법이었어. 그 로마, 여러분들 로마 가면 이제 쫙 여러분들 그 막 사자들 막 그 죽이고 하는 그런 거 있지? 그 막 원형 경기장 탁 있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말 타는 막 여러분들 벤허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 벤허. 벤허 모르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가 있어. 그 말 타고 막 원형 경기장에서 한단 말이지. 막 검투사들이 막 탁 나가서 막 사자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김배우 교수님이야 물론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게 될 거야. 보면은 그런데 탁 나가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쫙 있거든. 그럼 황제가 이제 탁 나타나. 황제가 나타나면은 멀뚱멀뚱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가 교수님 들어와서 멀뚱멀뚱 그냥 이러고 있지만은 로마 그 시민들은 안 그랬어. 탁 황제한테 딱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황제는 탁 이렇게.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들어오면은 교수님, 헐 교수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로마 시대 때 인사법이야.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제3제국을 건설한다. 이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한다는 의미였어. 그러니까 그 독일 히틀러 시대 때 그 국민들이나 그 군인들이 하일 히틀러에게 로마 시대식 인사야. 그럼 히틀러는 탁 손만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의 황제가 임페라토, 황제가 이렇게 탁 카이저가 탁 이렇게 인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흉내를 그대로 낸 거야. 그러니까 독일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국민들 볼 때 야, 슈타르크스 한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수상으로 뽑아야 되겠다. 누구를 뽑을 것이냐? 바로 히틀러를 뽑아버린 것이지.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수상에 당선이 됩니다.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제 나치오날 뭡니까? 소시알리즘, 국가 사회주의 정당, 나치라고 그러지. 나치가 나치오날 소시알리즘, 그것의 약자야. 그 정당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때 다수당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힌덴부르크가 1993년 1월 30일 히틀러를 수상으로 딱 임명을 해.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이제 히틀러가 맨 처음에 뭐 했어? 국회를 해산시켜버린 거야. 이놈의 국회가 말이지 서로 이놈저놈하고 싸움만 하더라. 국회 필요 없다.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정부에서 법을 만듭니다. 정권을 위임을 받아. 정권위임법.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권법이란.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원래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히틀러 시대 때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법을 집행하니까 결국은 뭐야? 독재지. 그래서 독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법부는 있으나만 한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분립 원칙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 걸로 끝나.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야.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야. 엄격한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해서 탁탁탁. 입법,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면 안 되지, 사실. 그것이 바로 엄격한 고전적 의미의 권력 분립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차 말하는 것처럼 의원내각제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밀접한 상호 공화 협조 관계를 이룬다고 그랬지.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상권 분립 원칙에 적용되지 않고 이익권 분립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도 의원내각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해서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드는 것이죠. 대통령제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지. 왜? 엄격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부진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뭘 가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총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의원내각제. 그래서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펴고 헌법 52조를 한번 찾아봐봐. 여러분들 빨리 결정해. 이 다음 주에 나 낚시하는 거 따라올 거야? 아니면 안 올 거야? 안 와? 김윤수 씨 따라올 거야? 에? 아유, 큰일 났네. 김윤수 씨가 따라오는데 다 따라와야 돼. 수업해, 우리 이 다음 주에. 수업합니다. 네. 자, 52조 한번 찾아봐. 52조. 찾았어? 네. 52조 찾으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아니면 맨 뒤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52조. 우리 오혜림 씨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자, 봐봐. 만약에 우리가 미국식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은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회의원들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내각제를 가미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률안을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또 정부에서 만들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을 정부입법 이렇게 부르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행정입법 이렇게 부릅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해서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의원입법,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그랬지. 무슨 입법? 우리 문맥철 씨. 무슨 입법? 의원입법. 그 다음에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해서 법률을 만드는 거. 너희들 왜 이름표를 안 붙여놔? 이름표요? 여기 왜 이름표를 안 붙여놨냐, 근데? 거기도. 야, 이거 공부 더럽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냐? 공부해, 지금 거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은 책도 없잖아. 이쪽 다. 무슨 과야, 너희? 너 국문과? 거기는? 너 거기는? 행정학과에 김백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 알아? 예? 그 맨 뒤에. 행정학과에 김백희 교수가 있는 줄 아세요? 행정학과에 김백희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 거 보니까 행정학 학생인 거 맞는 모양인데? 그런 거 같은데? 이름 붙여놔. 너희 그런데 왜 책이 없냐? 이거 완전히. 자, 이쪽으로 책 읽는 사람들 이쪽으로 와.
그런데 이게 뒤에서 어영부영하고 있으면은 이런 게 바로 공부 못하는 비결이야. 빨리 그 책 읽는 사람 빨리 가서. 그 어영부영하고 이거 되겠어요? 그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예, 거기도 앉아. 그래 꼭 보면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애들이 꼭 공부 안 하더란 말이야. 그거 다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앞자리에 있으면은 공부 안 하는 거 들통나거든. 그러니까 맨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요새는 모자 안 쓰고 오니까 다행히 옛날에 모자 쓰고 말이지. 옷도 시커먼 거 입고 다니고. 국가가 불경기면 옷을 시커먼 거 입고 다녀 보통. 시커멓게 옷 입고 말이지. 모자 푹 쓰고 맨 뒤에 앉았으면 꼭 산적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 요새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모양이지. 모자 안 쓰고 다니고 시커먼 옷 안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가 IMF 빠지고 막 그럴 때는 사람들이 밝은 옷을 안 입고 다니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니고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은 좀 이상해. 여러분들 시커먼 뭐 흑수저란 말 나온 거 시커먼 흑자 그거. 시커먼 거 입고 다니지 마. 이거 뭐지? 시커먼 옷 입고 다니지 마. 시커먼 옷 아니야 그거? 그래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마. 우리 김은철도 못하러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녀. 여러분들 선배들 그 옛날 우리나라가 IMF에 빠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 힘들 때 그 당시 유행했던 옷들이 다 시커먼 옷들이야.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주로 국민들이 무슨 옷을 입냐면은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녀. 대체적으로. 그런데다가 그냥 모자까지 시커멓게 써갖고 말이지. 또 이제 맨 앞에 교수님하고 눈 맞추기 싫어갖고 맨 뒤에 앉아서 어슬렁 이러고 있다고 이게. 책도 없이 이렇게. 뭐 하여튼 안전에 있어 이게. 딴 데 쳐다보고 있대. 수십 년간 교수님의 경험 법칙이야. 그러니까 딱 앞자리에 앉고 항상 책에 줄쳐가면서 읽어가면서 색칠해가면서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오지. 열심히 안 하는데 결과가 나오겠어? 자, 그러면은 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의 본질이에요. 대통령제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 우리 고현정 씨, 왜 대통령제에서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 못할까? 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져.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법률안 제출권을 갖겠지. 그렇지?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단 말이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의원내각제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 밀접한 공화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지.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되면 안 돼. 총리가 돼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총리도 되고 장관을 서로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겸직이 허용되고 대통령제에서는 겸직 금지 원칙. 여러분들 겸직 금지 원칙 말 들어봤지? 겸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왜? 엄격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이권 분립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면 더 좋아. 정부가 안정이 돼. 그 사람들이 또 뭡니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이권 분립,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그러면서도 이 헌법 52조에 의해서 보니까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국무총리제 뭡니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지. 바로
의원내각 지주들을 감히하고 있구나. 미국에 국무총리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 왜? 거기는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에 속해는 지금 정당이 무슨 당이지? 민주당이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 정부에서 필요한 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딱 전화를 해. 우리 문명철 의원 우리 나하고 식사 한번 할까요? 청와대로 딱 부른단 말이지. 그러면은 딱 식사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부탁을 해. 우리가 이런 법률안이 있는데 이거 좀 우리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걸 좀 제출해 주셔.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통을 하는 거지, 소통.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내가 그 이름으로 이런 법률이 좀 필요한데 우리 김인선 씨 의원님 이름으로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격한 삼권 분립 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것을 뭐라고 우리 일본 말로 유도리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 안 만날 거야. 그러고 그냥 일체 안 만나면은 이거 뭐가 돼?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빨리 법 좀 통과시켜줘. 막 소리만 지르니 막 열받아갖고 책상 치면은 뭐해? 자기 손만 아프지. 국회의원들이 뭐 들은 척만 척 해버리잖아. 우리 대통령님이 막 애 같아서 죽겠는 거. 김배기 교수님이나 애 타지.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뒤에서 모자 시커먼 거 쓰고. 사실 나도 애 안 타. 뭐 그거 F학 좀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애 안 타지만은 그래도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애가 타지. 그런데 애 안 타도 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수업 여러분들 이리 와서 앉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쟤네들은 그냥 맨 뒤에 앉아서 시커먼 옷 입고 그냥 모자 시커먼 거 쓰고 이거 하고 낚시 다닐 때 그런 옷을 좀 모자 시커먼 모자는 청계천 가면 한 5,000원이면 사. 중국산. 그런 거 사갖고 말이지. 낚시하러 다니면서 시커먼 거. 김배기 교수님 낚시할 때 시커먼 모자 쓰고 다녀봐서 알아. 시커먼 거 쓰고 말이지. 이러고 다니. 학생들도 맨 뒤에 딱 저기 앉아서 있으면은 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이러고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 거야 그냥. 다 우리 이 앞에 학생들 보면 이 학생들은 전부 다 A뿔이. 백인영 A뿔. 다 A뿔. 박구철이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 어이름 A뿔. 그렇게 되는 거지. 틀림없어요. 앞에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한단 말이지. 맨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까도 말했지. 시커먼 옷에 시커먼 모자. 여러분들 시커먼 모자 쓴 사람 없네? 그거 좋지 않습니다. 항상 열심히 자기들이 참가를 해야지. 자, 그러면은 52절 보면은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의원내각제의 주된 특징이다. 그 다음에 신임 질의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자, 국회로부터 불신임하려고 할 때 그냥 불신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신임 질의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겠지? 신임 질의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신임하느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어? 몽둥이가 숨어 있는 거지. 웃고 있는 봐봐. 여러분들 김배기 교수님이 웃고 있잖아. 웃고 있는 등 뒤에는 뭐가 들려 있어? 회초리가 들려 있는 거지. 수상이 신임 질의할 때 웃으면서 신임 질의하지. 만약에 나를 신임하지 않으면 너희를 해산하겠다. 지금 그 말이야 이게. 웃고 있는 얼굴 뒤에는 회초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임 질의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 김소형 뭐라고 그랬어 아까? 무슨 청구권? 홍기준 무슨 청구권? 아까 누가 말했지? 누가 말했지? 어디서 말했어? 법정 청구권. 우리
아, 역시 책이 있었구나. 나는 책 없는 학생이 그만했으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죄를 용서할 필요도 없어. 봐봐. 복종 청구권이란 말이지. 나에게 복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를 해산시키겠다. 이게 무슨 평등 원칙? 무기 평등 원칙.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김배 교수님이 박사학위 면접을 이제 구술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 그래서 막 그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 교수님이. 계속 듣고만 있어. 그러다 내가 독일어로 한마디 하는 페어트라우엔, 페르트라우엔. 이게 신임이야, 신임. 이게 의원내각제의 본질의 핵심이야. 즉, 내각은 국회의 신임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이 신임이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 말 할 때까지 교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페어트라우엔. 봐봐. 페어트라우엔. 페르트라우엔. 이게 신임이야, 신임. 이게 의원내각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이야. 이 말 안 나오면은 계속 듣고 있어.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우리 김윤선 씨 설명해봐. 의원내각제라는 게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딱 그 말 나와버리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각과 국회는 서로 밀접한 상호 공화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제에서는 봐봐. 우리가 지금 의원내각제에 있다면은 내가 그랬지. 정권이 바꿔졌다고 그랬지. 대통령제니까 까딱없잖아. 내가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 반성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웃고 있잖아. 그냥. 허허. 그러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바로 그거야. 왜? 엄격한 삼권 분립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대충 알겠지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368페이지를 보시면은 바이마르 의원내각제하고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써줘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현재 본 기본법상의 의원내각제하고 현재 독일의 의원내각제, 현재 독일의 의원내각제하고 과거 바이마르 시대 때의 의원내각제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1368페이지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1377페이지 현행 본기본법의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 그 다음에 1378페이지 저자의 헌법 개정안. 우리 박규량. 여기서 말하는 저자. 책이 없으면은 어디 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거기는. 저자가 어딘지 알아? 저자의 헌법 개정안 나오지? 안 나오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누구대? 안성흠. 저자의 헌법 개정안. 1378페이지. 저자. 저 사람? 예? 저자. 저 사람? 저 사람? 홍기준. 저자. 저 사람? 저걸 말해? 그러면 안성음이라 이름 맞아? 그런데 저자의 헌법 개정안. 김혜빈. 저자가 뭐야? 글쓴 사람. 그렇지, 글쓴 사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자. 고현정. 저자가 뭐냐? 저자.
저자? 그 말에 누구지? 무슨 사람이라고 하잖아. 누구? 빨리빨리. 누구?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은 책이지. 이 책은 저술을 하는 거지. 저술. 그래서 내가 나를 부를 때 저자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 책을 볼 때 김배기 교수님은 저자는, 이 말은 곧 나는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학문 용어로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 다른 교수님들도 책도 마찬가지야. 다른 교수들 책 보면 저자는 이 말이라면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이 뭡니까? 헌법 개정안 이렇게 하지 않고 저자, 여기서는 교수님이지. 김배기 교수님. 김배기 교수님은 실력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라틴어까지 써놨어. 델레게 페렌다. 그것도 밑줄짝 쳐도.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보면은 신임을 요청하는 수상의 신임 질의가 4주 이내에 의회 최저기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수상의 제청에 의해서 20일 이내에 법원을 해산해 국회를 해산한다. 그러니까 신임 질의는 국회 해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국회 해산하기 직전에 지금 신임 질의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 국회에다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는 거지. 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국회의원 됐어? 그런데 또 국회 해산되면은 또 국회의원 출마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수상한테 복종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은, 야, 우리 복종하지 말자.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뽑아버리면 되지. 무슨 부신임? 건설적 부신임. Constructives Misstrauens Votum. 이걸 독일어까지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Constructives Misstrauens Votum 이걸 독일어로 유창하게 하면은 내가 다음 주 수업 안 할게. 빨리. 누구 손 들어갖고. 건설적 부신임 독일어로 뭐지? 빨리. Constructives Misstrauens Votum. 하나, 둘, 10시기 전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 지났어. 독일어까지 하면 더 실력 있어 보지. 건설적. 그러니까 단순한 불신임이 아니고 건설적 불신임이란 말이지. 차기 수상을 선출할 수 있으니까. 과거 바이마르 시대 때는 수상을 선출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불신임만 하니까. 봐봐. 무조건 수상을 불신임만 하면은 정부 이익이지. 수상이 없는데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이러한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두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1378페이지 국회 해산 제도. 국회 해산은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국회 해산 제도를 두고 있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어요? 없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 쭉 넘어가서 또 1393페이지 이것도 역시 국회 해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뭐냐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때 에어메슨드 슈필 어라움 이 말은 재량 여지. 과연 봐봐. 내가 대통령이야. 지금 우리 백인영 씨가 수상이란 말이지. 나한테 국회를 해산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 그러면 나는 이 백인영 씨의 그 수상의 말에 따라서 반드시 국회를 해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느냐? 이게 논점이야. 즉, 재량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럼 봐봐. 지금 우리 백인영 수상이 여러분들에게 신임 질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임 질의를 거부했단 말이지. 그럼 거부하니까 나한테 야, 국회를 해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선출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 수상을 선출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신임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우리 백인영 씨가 대통령한테 국회를 해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겠지? 그럼 내가 이 백인영 씨 주장대로 그래, 국회를 해산하겠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해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독일 연방헌법에 Der Bundespräsident kann den Bundestag auflösen. 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뭐만 할 수 있다. 지금 봐봐. 여러분들 이 다음 주에 수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 김배우 교수님에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재량행위야. 이게 바로 Ermessens Spielraum, 즉 재량여지. 이때 대통령은 수상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회를 해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해산할 수도 있고 해산하지도 않을 수도 있느냐, 이것이 논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오늘날 독일의 통설은 대통령은 수상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에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독일의 통설이다. 왜?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can, 이랬으니 영어로 말하면 can이 할 수 있다. can, 이것은 하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Ausübung des Rechts.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권리 행사는 다른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바로 수상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다. 행정권을 발동할 때는 반드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3학년 때 되면 이제 행정법 강의 들어오겠지. 예?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겠지. 예? 그러면은 거기 때 뭘 배우냐면은 행정 개입 청구권의 법리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용법? 지라도가 나온 무슨 용법? 다 같이. 지라도 용법이야. 뭐 할지라도 오볼, 즉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재량권이 Ermessens Schrumpfung auf Null, 재량권이 0으로 다운돼. Ermessens Schrumpfung, 재량권이 다운돼서 auf Null, 어디까지? 0으로 탁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나는 행정권을 발동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김윤선 씨가 우리 집에 뭡니까? 김윤선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요. 이름이 뭡니까? 이순신입니다. 뭘 잃어버렸나요? 거북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앞으로 장난질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끊으면 되겠지. 그런데 김윤선 씨가 우리 집에 강도가 와서 지금 칼로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나 행정법 시간에 행정권을 발동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정재량과 선택재량권을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떻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이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어. 즉 재량권이 0으로 수축돼서 김윤선 씨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내가 가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월호가 자빠져 버렸어. 픽. 그러면 해양경찰은 무조건 가서 그 사람들 구해야지. 구경하고 있어. 배가 자빠졌네. 그러면은 부작위 책임을 지는 거야. 세월호 선장 부작위 책임을 지는 거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재량권이 0으로 축소돼 버려. 그러니까 바로 수상이 국회를 해산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대통령은 재량권이 어떻게 돼? 축소돼서 그것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1393페이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헌법 해석상의 문제점,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중간 부분에 쭉 보시면은 이제 1394페이지 독일어로 보시면은, 즉 대통령은 수상의 제안에 의해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So kann der
Bundespräsident auf Vorschlag des Bundeskanzlers den Bundestag auflesen. 거기에 쭉 밑줄 쳐. 수상의 제안에 의해서, Vorschlag에 의해서, 그 중간 부분에. 자, 중간 부분에 대통령은 나오지? 수상의 제안에 의해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독일어로 써도 so can. 독일의 can은 영어의 can이야. can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윤재희. can, 영어로 can. 이거 뭐지? 그렇지, can. 독일, 여기 나오지. 아, 거기도 나와? 여기도 나오는데? 중간 부분. 다 적어도. 밑줄 쳐. 위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지? can, 이것은 can. 그러니까, so kann der Bundespräsident auf Vorschlag des Bundeskanzlers.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어디를? den Bundestag. 연방의회를 auflesen. 해산할 수 있다. 이 중간 부분도 나오지? 쭉, 거기 쭉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08페이지, 이제 비상입법제도. 이것은 뭐 개별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의원내각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도사처럼 돼버렸지? 도사가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연말을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수련을 해야 되겠지만은, 대충 이제 의원내각제라는 게 이러한 정부 형태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지? 대충 이제.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본질은 홍규지 뭐라고 그랬지? 의원내각제 본질은? 그렇지. 신임 다 같이. 신임. 요 두 글자만 딱 들어가면 돼. 신임. 이게 핵심이야. 신임을 받아야 돼. 그런데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회 신임을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전혀 필요 없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싫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굳건하시잖아. 당당하시지? 그렇지? 다 싫어해도. 누구들 나 싫어해? 나도 누구들 싫어.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들 싫어해버리면 그 사람은 쫓겨나버리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페어트라벨. 그 핵심이고,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공화, 가운데 점 찍고 협조. 그렇지? 의회와 내각이 무슨 관계? 공화, 협조 관계를 이룬다. 대통령제에서는 무슨 관계? 공화, 협조가 필요 없지. 독립관계. 그렇죠? 상호 독립관계를 이룬 것이 대통령제고, 의원내각제는 상호 공화, 협조 관계를 이룬다. 비상입법제도는 나중에 그것은 뭐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필요하지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1456페이지 뭐 대통령제 그 외에 뭐 제3의 정부 형태로서 이원정부제, 이것은 나중 기회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692페이지, 원래 진도 나왔던데 692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회국가 실현 방법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